자, 이번 시간에는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다음으로 기단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기단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지표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에 공기들이 막 있겠죠. 대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접촉해서 이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랑 그다음에 저희 습도 배웠었죠. 이게 이 지표면과 비슷해져서 뭉쳐져서 만든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 공기 덩어리를 앞으로 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요, 주변에 기단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기단은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자, 저희가 말할 때 보통 이 네 가지 기단을 얘기하는데요. 오호츠크의 기단, 그다음에 더 위쪽에 시베리아 기단, 그다음에 이쪽에 양쯔강 기단, 그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각각 기단이 기온하고 습도가 비슷하겠죠. 자, 그럼 어떤 기온과 어떤 습도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로부터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자, 북극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워서 한랭, 조금 더 온도가 낮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단들은 조금 더 따뜻, 온도가 높습니다. 고온. 그 다음에 육지 쪽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수증기를 갖기 어렵겠죠? 그래서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습도가 높은 다습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 오호츠크에는 한랭 다습, 양쯔강은 온난 건조, 그 다음에 북태평양은 고온 다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기단이 형성되는 이유는 사실은 처음은 고기압이었습니다. 이 고기압 때문에 기단이 많이 형성된 것이어서요. 이 기단의 이름을 바꾸면 시베리아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 양쯔강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분리가 되는데요. 이 시베리아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거의 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어서요.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양쯔강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란 말은 얘가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약간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조금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동성 고기압이 양쯔강 고기압입니다. 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면 섞이지가 않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선면을 지표면과 만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표면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여기에 찬 공기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표면이랑 닿는 이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찬 공기가 있고요. 이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돼서 여기에 파란색의 전선면,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의 경계가 생기겠죠? 이 경계면이 생겨서 전선면이 생기고요. 이게 바닥이랑 닿는 이 부분이 전선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온난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온난 전선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뭐가 생길까요? 여기에 자,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구름이 여기에 보면은 이 면 위로 차근차근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좀 더 넓은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기 때문에 약간 약한 비가 내리게 하는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차가운 공기가요, 여기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요, 이렇게 파고들으니까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를 지금 파고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쪽에 이렇게 뭔가의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아까는 따뜻한 공기가 위를 그냥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갔다면 이제 찬 공기가 그냥
확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죠. 자, 이 이름을 한랭전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는 확 올려버리니까 이쪽에 기울기가 조금 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름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위로 딱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소나기, 갑자기 많이 내리는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랭전선은 표시를 이렇게 뾰족하게 보통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더해서 그 비가 오는 구역을 좀 봤을 때요.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은 앞쪽, 자, 구름이 앞쪽에 생기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앞쪽에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오고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찬 공기가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구름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런 전선들이 통과하는 지역은 날씨가 많이 변하는데요. 뭐 기온, 습도 이런 게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자,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면요.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이거를 기압과 연결하면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자, 공기가 위로 막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통과했다 하면은 아까 찬 공기가 여기 이렇게 계속 파고들었죠. 아래쪽을.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과하고도 찬 공기가 남기 때문에 기온은 낮아지고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자, 공기들이 위로 못 갑니다. 그래서 기압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이 통과하면서 날씨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까지 예측도 가능합니다. 자, 방금 배운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 말고도 폐색전선이랑 정체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색전선은요, 온난전선 아까 있었죠. 이 온난전선이랑 이 한랭전선 있었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폐색전선입니다. 이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전선이 이제 겹치게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뭉쳐지겠죠. 이러면서 넓게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도 이렇게 넓게 생기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전선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일단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랑 이렇게 뭔가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머물면서 뭐가 있냐면 얘네가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세력이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싸우게 되니까 이동을 못하고 말 그대로 정체되게 되고요. 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계속 뭔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형성되는 전선이고 이 전선을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는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이 한 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저기압을 분류할 때는요,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자, 이 열대저기압은 저위도,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 저위도, 중위도가 뭐냐면 이렇게 지구를 봤을 때 적도 쪽 있죠? 적도 쪽이 저위도, 그다음 북극 쪽으로 극지방이 고위도, 그다음 중간이 중위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도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쪽에서 오는 뜨거운 공기가 있을 거고요. 고위도, 이 차가운 데서 오는 차가운 공기가 있을 건데 이 중위도 지방에서 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면서 전선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지역으로 여기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온대 저기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먼저 생기는 과정을 보면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데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전선이 일단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차 때문에 이렇게 일단 파동이 형성이 되는데요. 아까 자전 우리 이야기 했었죠. 자, 처음 들어올 때 자전 얘기했듯이 이 자전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찬 공기가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하면서 뭔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기압을 중심으로요. 남서쪽이죠. 자, 이쪽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그 다음에 여기 남동쪽으로는 이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가 지금 온대 저기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파동 형성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온대 저기압에서도 자, 이 방향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바람이 형성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좀 빠르다고 우리 했었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이동 속도 때문에 여기 중간 부분부터 겹쳐지면서 이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폐색전선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서 폐색전선이 발달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 따뜻한 공기가 좀 위쪽으로 가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고요. 결국에 온대 저기압은 이제 소멸된 상태가 되는데요. 보통 이 생성에서 이 소멸되는 이 과정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자, 저기압으로는 바람이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람의 방향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 자, 한랭전선의 이 뒤쪽이라고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풍이 부냐면 북서풍이 불겠죠. 그냥 북서쪽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 이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불까요? 그쵸, 남서풍이 붑니다. 자, 이쪽에서 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온난전선 쪽에선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바람이 남동풍이 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웠듯이 온난전선 부근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지속적인 비, 한랭전선 이 뒤쪽으로는 저군형 구름 때문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배웠던 게 그대로 이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쪽은 다 찬 공기, 자, 이쪽도 찬 공기, 가운데만 좀 온도가 기온이 높은 따뜻한 지금 공기일 것입니다. 또 이 온대 저기압은요, 우리나라의 편서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온대 저기압도 동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